오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소녀상 잊지 말자 기리밀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소녀상은 그 자리에. 여기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위원회 협의회에서 잊지 말자 기리밀 우리 김학순 할머니, 김학순 증언 30주년 맞아가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꽃하고 확실히 실천하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협의회 여기 다 이렇게 끝까지 함께 잊지 않겠습니다. 일본 사죄 배상을 위해 내가 그랬지 도루치게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한 거 하고 활동하고 실천하시라 이렇게 잊지 않겠습니다. 역시 이상하게 소녀상 앞에만 오면 이렇게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오고 이 토착 왜구들 때문에 또 일본의 역사 왜곡 때문에 물타기 때문에 이 전국 곳곳에 소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일본이 얼마나 잔혹하게 미국에 로비를 하고 하물며 지내 일본의 우리 소녀상 전시회조차도 딱 와가지고 행패를 부려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소녀상이 우리 성내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리고 기억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평화를 뜻하는 거예요. 용서를 뜻하는 거란 말이죠. 사죄를 뜻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은 죽어도 사죄를 안 하잖아요. 일본 정부에서 언제 한번 사죄한 적 있습니까? 하물며 한국에 있는 수국골통들 국어애들 시켜가지고 돈 벌러가 한 거다, 매춘을 한 거다 폄하하고 앉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날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지호 마른 울음을 움켜쥔 두 손 마주할 수 없어 낮게 더 낮게 허리 구부리다 엎드립니다. 이지러진 인간의 섬뜩한 손길에 삐뚤어진 폭력의 악랄한 발길에 회사한 15소년은 죽음 같은 죽음을 살았습니다. 꽃의 이름에 남겨진 멍에는 다시 꽃으로 피어납니다. 어둠을 풀면 길고 긴 숨결이 풀려 나오고 달은 다시 차오르듯 사람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맨발, 끊임없이 묻는 말이 진심 어린 사과로 돌아오는 그날에 일어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일본 대사관 앞에 강화문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에 있는 우리 소녀상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맨발입니다. 끊임없이 묻는 말이 진심 어린 사과로 돌아오는 그날에 일어서겠습니다. 이 맨발의 의미는 그 맨발의 의미예요. 우리 소녀들이 꽃다운 하물며 13살, 12살 그 어린 소녀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을 때 우리 소녀상뿐만 아니라 우리 할머니들은 나비가 되어
훨훨 가고 싶으신 곳, 보고 싶으신 곳, 그렇게 날아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몇 분 안 남으셨어요. 전부 다 고령이시고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계속해서 대놓고, 여러분들 어제 MBC의 스트레이트에서도 나왔지만 이제는 대놓고 역사를 왜곡하고 와가지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합니다. 아예 흉물이라고 그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 썩어 빠진 대가리통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메가더 장군 동상은 마치 신격화하고 앉아있고 매년 찾아가서 향을 피우면서 이 소녀상은 흉물이라고, 빨리 철거하라고, 철수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기마저도 다 팔아쳐먹으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자존심마저도 다 팔아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 두루치기 TV는, 또는 두루치기는, 우리 식구들은 결코 자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안양에 평화소녀상을 설명을 여기 있습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다 라고 용기를 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밝힌 1년 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수요집회가 시작되었다. 2011년 수요집회는 20년이 되었고 12월 14일 수요집회 1000회를 맞이하여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소녀상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그리고 2017년 3월 1일 다시는 이 땅에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짐하며 안양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다. 새는, 소녀상의 어깨에 있는 새는,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새는 하늘을 날다가 땅에 앉기도 하여 산 사람과 돌아가신 사람의 영적으로 연결해주는 영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하늘은 돌아가신 사람들의 공간이며 땅은 현실에 있는 사람이고 이를 오가는 새가 영매의 역할인 것이다. 하여 비록 지금은 돌아가시긴 했지만 마음만은 현실에 있는 할머니들과 이를 지켜보는 우리 모두에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한복을 입은 소녀상, 우리 소녀상 한복 입었습니다. 한복 입은 소녀상은 조선의 어린 소녀들에게 일본 정부가 조직적인 폭력을 자행하였다는 것을 되새기고 끌려갔을 당시에 한복 입은 소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 뒤에 보면 할머니의 그림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할머니의 그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할머니의 그림자는 조각의 모습은 소녀의 형상인데 그림자는 현재의 할머님의 모습을 그려냈다. 그 사람의 그 그림자인데 소녀와 할머니가 다른 사람일까? 결국 같은 사람인데 지나긴 시간이 흘러 소녀가 할머니가 된 것이다. 사가 반성 한번 없고 지나온 세월, 할머니들의 원망과 한이 서린 시간의 그림자이다. 여기 그림자가 있고요. 뒤에 그림자에 또 나비가 있어요. 그림자 속의 하얀 나비는 그 할머니의 그림자 모습 중에 가슴 부위에는 하얀 나비가 있다. 일본 정부의 사죄 한마디를 기다리며 눈비 맞아가며 수요 시위를 지켜오셨는데 그 원망과 서러움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고 계시다. 보통 나비는 흰색을 상징하는데 부디 나비로 환상하셔서 생전에 원하셨던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할머니 그림자 가운데 하얀 나비를 넣었다.
그리고 이 머리를 보면, 그 머리가 뜯겨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단정되게 돼 있지 않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머리가 이렇게 뜯겨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무심코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의미를 좀 하나하나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보면 머리들이 이렇게 뜯겨져 있어요. 뜯겨진 머리카락은 당시 조선소녀의 머리카락은 신체의 일부분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여 함부로 짧게 자르지 않았다. 그런데 소녀상을 자세히 관찰하면 머리카락이 거칠게 뜯어진 모습인데, 이는 낳아주신 부모와 내가 자란 고향을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 억지로 단절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머리카락 함부로 자르지 않았고, 발톱, 손톱 하나도 자를 때 항상 주의했었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모든 소중한 나의 몸을 함부로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일본에서는 단발식을 강행했지만, 우리 손조들은 상투를 틀고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동백기름을 발라서 소중히 다뤘던 우리 손조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뒤꿈치가, 여기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뒤꿈치를 보면은 뒤꿈치를 들고 계셔요. 소녀상이 떨어져 있어. 뒤꿈치를 든 맨발은 소녀의 발은 맨발이다. 소녀는 전쟁이 끝났지만 돌아오지 못하거나 돌아와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소녀는 전쟁이 돌아오지 못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못할 짓을 한 것처럼 할머니들은 죄 지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셨다. 그리고 드디어 1991년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있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적인 이유를 내세워 우리 할머니들의 가슴에 한을 풀지 못했다. 이런 불편함을 뒤꿈치를 든 맨발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 옆에, 소녀상 옆에 이렇게 의자가, 빈 의자가 있어요. 일본 대사관 거기 앞에도. 여기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기념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빈 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의미를, 물론 앉아서 기념사진 찍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빈 의자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연로하신 탓에 일본 정부의 그릇됨을 고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먼저 떠나가신 할머님들의 빈 자리를 쓸쓸하게 표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이 소녀상 조각 옆에 빈 의자에 나란히 같이 앉아 그 당시 어릴 적의 소녀의 심정을 생각해보고 현재의 할머니들의 외침을 함께 느껴보라는 자리이다. 세 번째는 할머님들께서 이 자리에 안 계셔도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여성과 아이의 인권을 위해 싸워오신 할머님의 염원을 이어 미래 세대가 끝까지 함께하는 약속의 자리다. 여러분들 관광하러 오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본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빈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그 할머님들의 아픈 사연들, 할머님들의 걸어온 역사들, 그 할머니들의 짓밟힌 인권과 이 속노의 모든 것들을 함께, 그리고 우리 소녀상이 외롭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느껴보라고 빈 의자를 만드셨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 글이 있으니까 이거 읽어보시고
옆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꽃도 이렇게 어떤 분들은 국화를 갖다 놓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바라기도 갖다 놓으시고 우리 할머니들이 꽃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일본으로 끌려갔을 때가 13살부터 15살, 많아야 17살, 거의 다가 할머니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 모독단 놈들, 수고 꼴통 이 친일파 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놈들이 강권해가지고 한국 놈들이 인신매매한 거 아니냐, 또는 돈 벌러 간 거 아니냐, 또는 자기 스스로 돈을 벌려고 일본 간 거 아니냐, 이러고 가짜뉴스들을 퍼뜨려요. 여러분들 물론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어린 소녀들한테 일본은 과학도 발전돼 있고 기술도 발전돼 있고 조선보다 돈을 많이 주니까 일본에 가서 공부도 시켜주고 일본에 식모만 해도 가정부로 일만 해도 조선에서 버는 몇 년치 돈을 한 달에 다 벌 수 있다고, 네가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네가 벌어서 형제들 공부시키고 네가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꼬셔가지고 데려갔어요. 갔더니 공장도 아니고 가정집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고 군부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본군의 기록이 정식으로 돼 있고, 아까 스완성이라고 저기 아까 중국 평양에서 옆에 스완성이라고 거기 끌려가셔가지고 거기에 스완성에 아직도 위안소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탐사보도 텔레비에서 탐사보도 기자들이 가가지고 그 위안소를 직접 촬영을 하고 거기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독단 놈들은 매일같이 입만 열면 가짜뉴스예요. 왜? 일본 극우 세력들, 우익 세력들한테 돈 받아 처먹으니까. 그 돈이 배돼지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배부를지는 모르겠으나 천벌을 받아도 천발을 받을 놈들이에요.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오는 갈라진 이 세상에 민중의 넋이 주인 되는 참 세상 자유 위하여 시퍼렇게 숨을 들어도 강물 저 가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묶인 몸 살아서만 하리라. 소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창살 아래 내가 묵힌 곳